여러분, 돼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동물 뒤에 인류 역사를 뒤흔든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흔히 우리가 돼지를 길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돼지가 우리를 선택한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돼지를 길들였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에 한번 정면으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가축화가 대체 뭔지 그 기본 규칙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모든 동물이 인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기준을 딱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골턴인데요. 이 사람이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어떤 동물은 합격하고 또 어떤 동물은 왜 불합격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총 6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일단 성격이 온순해야 하고요. 둘째, 빨리 자라고 새끼도 많이 낳아야겠죠. 셋째, 먹이가 까다로우면 안 돼요. 그리고 넷째, 인간이랑 친해질 수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인간한테 뭔가 쓸모가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좁은 우리에 갇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야생동물 입장에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이죠.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합격. 하지만 치타는 너무 공격적이라 탈락. 소는 빨리 크는데 코끼리는 너무 오래 걸리죠. 말은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생긴 건 비슷한 얼룩말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닭은 우리에 잘 있지만 매는 좁은 곳에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한 동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돼지는 달랐습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건 물론이고 오히려 한 수 위였어요.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용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돼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가가축화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강요가 아니라 동물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온 게 아니라 걔네들이 스스로 우리 곁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아주 먼 옛날 인간이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걸 영리한 멧돼지들이 놓칠 리가 없었죠. 저기 가면 공짜 밥이 널렸네? 하면서 슬금슬금 마을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격이 좀 덜 사나운 녀석들만 살아남아서 인간과 어울려 살기 시작한 거죠. 기가 막히죠? 이걸 개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개는 우리 인간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무리의 일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달랐어요. 인간을 음식물 쓰레기 잘 주는 편리한 이웃 정도로 생각한 거죠. 충성심?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계산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돼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됐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뾰족한 주둥이 대신 짧고 둥근 얼굴을 갖게 됐고요.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새끼도 훨씬 많이 낳게 됐죠. 그야말로 가축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축화된 돼지도요, 우리를 탈출해서 야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불과 몇 세대 만에 조상인 멧돼지랑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돼지의 가축화는 인간이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환경에 맞춰 돼지 스스로 선택한 적응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돼지의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다른 환경이었던 동쪽의 중국과 서쪽의 유럽에서 돼지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극과 극이에요. 유럽 돼지는 어땠냐? 숲을 막 뛰어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길고 몸도 날씬하고 야생성이 남아있었죠. 반면에 중국 돼지는 집 우리 안에서 사람이 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지방은 많고 몸집은 작고 성격은 온순하고 생산성은 최고였죠. 한쪽은 자유로운 방랑자, 다른 한쪽은 효율적인 재활용 처리기 같았달까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돼지가 역사의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만남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돼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18세기입니다. 유럽에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커지면서 고기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유럽 돼지였어요. 아직 야생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던 이 돼지들은 너무 느리게 자랐고 효율도 떨어졌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도시의 식욕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때 동서양을 잇는 무역선의 해결책이 실려왔습니다. 유럽 돼지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줄 최고의 파트너. 맞습니다. 바로 중국 돼지였죠. 이둘의 만남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유럽 돼지의 튼튼함과 중국 돼지의 엄청난 생산성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아는 현대 돼지의 조상이 탄생한 거예요. 덕분에 돼지고기는 싸고 풍부해졌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기의 맛과 식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이 만남에서 시작된 거죠. 결국 돼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 이게 그냥 동물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정말 깊숙이 얽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돼지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세계 무역과 농업 발전을 이끈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셈입니다. 자, 이 돼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흔히 지배와 정복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돼지의 사례처럼 서로의 필요에 의해 영리하게 얽히고 설킨 일종의 공생관계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영리한 파트너일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돼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